부담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뭐좀 멍하다 뭐 이런 좀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오늘따라 좀 많이 슬퍼 보이는 슬퍼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 저 너무 많은 재정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시기별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맷집이 센 사람이 결국 잘 되는 거예요. 맷집.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여기 와서 내부터 하고 나구나, 내 죽었다 하고 이제 뭐 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 수업 들어가서 이러고 막 이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우리한테는 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슬슬 풀어지고 초기에 가졌던 마음이 이렇게 점점 없어지죠. 예, 근데 그게 사람마다 반감기가 달라. 지옥하게 강량처럼 좀 빨리빨리 다로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막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재수 성공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죠. 이제 뭐 우리가 성공의 개념을 어느 대학을 갔다가 아니라 자기 지금 현재 수준이 있잖아요. 현재 지금 성적의 수준이 있는데 거기보다 좀 많이 올리고 싶은 게 그게 성공 아닌가요? 많이 올리면? 그거죠. 뭐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되는 성공 아니고 연구를 가야 되는 성공이 아니라 나는 사실 해당 정도 학교에서 나는 갈 수 있으면 너무 만족한다. 그러고 이제 사실 재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들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같은 반 안에서도 그렇고 수업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서 한 명씩 이탈자가 나옵니다. 이탈자 나오고 이제 공부 안 되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하고 뭐 지갑도 잡고 이게 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학원에 뭔가 불만, 그죠? 뭐 수업에 대한 불만, 자 불만거리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만이 너무 많다면 여기 없으면 돼요. 깔끔합니다. 뭐하러 있어? 하면서 막 또 불만을 하자는 사람, 관리가 어쩌니 뭐 어쩌니 막 그런 학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무한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오롯이 그냥 자기 길만 가는 학생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농담을 하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서서 이탈리아가 나오고 그게 이제 마음 자세가 됩니다. 7개월 어저께 보니까 7개월하고 딱 15일 7개월이지. 7개월이면 여러분 시간이 사실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야 될 길은 많고 근데 모의고사 지금 한 번 봤으니까 아니 앞으로 잘 보면 되는데 사실 7개월인데 우리 딱 모의고사 한 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남았다는 착각을 줬어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4월달 5월달이 제일 첫 번째 위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기도 나오시고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이탈자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어 수업이 딱 2시간인데 이 2시간 수업을 듣는 거를 나는 일대일 영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 그 진도 나가셔야 돼요. 제가 말한 거는 뭐 선생님 영어 선생님 또 세 분 계시니까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하루에 4시간 꼼꼼히 문제 맞추는 게 아니라 문장 이 문장으로 이게 주관식 뭐죠? 객관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문장을 다 뜯어보는 걸로 4질문 그리고 빠르게 어떻게 할까 나중에 빠르게 쫙 정리까지 하는 걸로 하면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요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뒤로 뺀단 말이에요. 보통 수학도 공부할 시간도 없고 국어도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니까 영어는 계속 못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내일 영문 수업이네. 이제 영어 2시간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해주셔야 된다. 시간이 없을까요? 과연? 많이 먹으면 내가 자도 시간에 멍 때리거나 그 다음에 자거나 뭐 그런 거 집에 가서 유튜브 보거나 이런 거 다 하면 1시간이 넘니다. 3시간 남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맷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작년에 우리 제가 독학반에 그 여학생 한 명이 있는데
뭐 여기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네. 이름도 이건 아니고. 네, 하여튼 박수인이라는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 학생인데 학교를 다녀왔어요. 학교도 여기 서울권에 아니라 중부권이긴 한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학교도 나쁜 학교는 아닌데 이렇게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보통 학교 오는 날은 여기 저희 이제 독학반에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거든요. 제 학교를 걸친 거죠. 네, 근데 그 학생들은 학교 가는 날은 출석을 안 해요. 독학이니까 수업이 없잖아. 근데 그 학생은 수업이 있는 날도 바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여기 다시 학원에 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근처에서 하면 되고 학교 도서관에 가면 되지. 근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한 시간 딱 지켜요. 근데 저는 무슨 일 1시까지 옵니다. 이미 얘기가 됐었고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속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진짜 좀 좋은 의미에서 독한데 쟤는 안 되겠다 했는데 네, 결국은 뭐 요네 성균관대, 서강대, 어디지? 한양대, 삼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과는 자기가 원하는 과를 다니고 있었을까? 그 학교도 절대 안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근데 소위 말해서 학교 다니면서도 그 6월 이후는 물론 올인했지만 하더라고요. 네. 많이 올렸어. 다 올렸어.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 학교 다니면서 다니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재중반이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죠? 시간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들 지금 꿀꿀하신 것 같고 날씨가 이래서 여러분 딴 때보다 저 오늘 좀 많이 슬퍼 보여서 어쩌면 그 슬픈 게 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슬프니까 여러분 슬퍼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약간 딴소리 했는데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마세요.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오신 것 같은데 1분 정도만 드릴게요. 자, 시작. 네, 그냥 보면요. When people are asked what any painting, 자, what이 지금 이 텍스트로 지금 누워 있죠. 제가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이거 지금 은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에다 좀 치시고, 그럼 사람들이 ask는 뭘까? what이 의문사니까 ask가 요청하다도 있고 물어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what이 의문사니까 물어보다 해서 ask겠죠. 그럼 질문을 받을 때야, 물어봤을 때가 이상하다.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Any painting hanging on a gallery wall, 미술관 벽에 걸려있는 hanging on이 앞에 있는 페인팅 꾸며줘요. 그 어떤 그림이 what, 무엇을 means,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받을 때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미술관 벽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해요? 라고 질문 받을 때 하면서 지금 왼절 나왔잖아요. 부문적으로는 왼절이니까 부사절이란 말이야. 뭐뭐일 때 부사절은 결국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왔습니까? 노메를 나오면은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죠? 노메를 하우절이 또 나옵니다. 노메를 하우절이 나와요. 하우절이 나와요. 네, 결국 이게 부사절이고 아직 본체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마 나오고 에즈절이 나와요. 에즈절이 나와요. 부사절. 근본적으로 이렇게 큰 뼈대죠. 부사절. 도대체 이 부사는 결국 수식어고 수식어는 제가 언어에서 양면 역할한다고 했는데 양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결국 뒤에 본체가 센 놈이 등장하는
그죠? 아, 그 처음부터 뭔가 강력한 본체가 진짜로 나타난다. 그 내용들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벽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을 모르면 이제 질문 받을 때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가 이제 보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그림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as is the case with 몸의 경우에서처럼이라는 표현이고 대부분의 abstract이 뭡니까? 추상적 expressionist, 표현주의자도 있지만 expressionist, ist가 사람도 있지만 형용사 어미도 쓰입니다.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 그림이죠. 그림의 경우에서처럼 이제 세 개의 부사를 끝나고 바로 세 번째 줄이 이게 강력한 본체입니다. 밑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나름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뭔가 부사절, 수식어절이 많이 붙다 그러면 뭔가 이 내용이 정말 강력한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tend to 옆에다 ts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그들은 find meaning in it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죠? 자, 뭐 때문에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냐?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로케이트가 또 뭐죠 지금? 글자 누웠죠? 한번 주셔야죠. 끝났습니다. 첫 문제는. 결국은 그 그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스를 나오죠. 예시가 시작됩니다. 소다 캔, 음료수 캔을 소다가 이제 탄산 음료수 같은 거 소다라고 합니다. 음료수 캔을 한번 거래해봐라. 어디에서 발견된 거야? 시티 스트리트니까 거리 도시에서 길거리에서 도시의 길거리에서 thrown away 버려진 것으로 found 그죠? 발견된 소다 캔을 고려해라. 역시 캔 조동사로 해석하실 분은 없죠 설마? 소름 끼칩니다. 네. 도시의 거리 위에서 thrown away 버려진 것으로 found 발견된 소다 캔을 생각해봐요. 만약 we were to come across were to 살짝 밑주시고 뭐 가정법 뭐 그런 거 있어요. 가정법이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실제는 아닌데 come across 한다면 그럼 come across가 또 세계적인 수어지 않습니까? 가로질러서예요. 네, 제가 여기로 가로질러 가니까 얘는 저를 피하려고 여기로 가로질러 가다가 여기서 만나죠. 네, 그래서 come across가 우연히 만나요. 이 이야기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야 come across.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연히 만나 이 물건을 어디에서 거리에서 그죠? 소다캔을 우연히 만났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모두 no doubt 가로 묶어주시고 이거 명사 아니야. 명사인데 명사가 아니라 부사고요. 의심이 여지 없이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우리는 모두 view를 보는 순간 이제 시야를 넓혀라. 자, view를 보는 순간 view ASB 영어는 이렇게 합니다. 덩어리부터 A를 B로 간접 A를 B로 간접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찰나지만 B를 보는 순간 LG가 머릿속에 딱 준비하고 있어요. 잘난 척하고 저는 영어만 한다. 그래서 A를 B로 간접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그것을 뭐로 간주하는 거야? 길거리에서 소다캔 발견하면 우리는 a piece of garbage, rubbish 둘 다 쓰레기인데 garbage는 보통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약간 좀 축축하고 뭐 이런 거고 rubbish는 그냥 일반 쓰레기, 마른 쓰레기. 이거 저기 약간 차이점 나오면 이제 구분해요. 그리고 garbage 주로 미국 영어에서 많이 쓰이고 rubbish는 영국 영어에서 많이 쓰여요. 참고적으로 어쨌든 둘 다 쓰레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쓰레기로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간주를 하게 될 것이다. 거리에서 만나면 소다캔은 쓰레기죠 뭐. 그러나 우리가 so the very same 이때 very는 바로 그란 뜻이고 바로 그 똑같은 물건 소다캔이죠. 그걸 페데스트럴 밑에 있습니다. 받침대 위에서 본다면 자 그리고 이제 구문적으로 뒤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드 살짝 밑줄치시고 살짝 그 다음에 사인드 살짝 밑줄치시고 그 다음에 기분에서 살짝 밑줄치시면 페데스트럴 받침대 위에 우리가 똑같은 오브젝트 어떤 물체
소다캔이죠? 그것을 본다면 자 얘를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which 뭐지라고 할게요. 현재로 할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앞에 그냥 분사구문 찾읍시다. 자, 빙 생략된 거. 비연. 그것이 전시가 돼 있어. 전시가 돼 있어. 어디 위? 아트 갤러리니까 미술관에서 전시가 돼 있고 사인드 동사 아니야? 어떤 미술가에서 서명이 돼 있어. 사인 돼 있어. 네. 그리고 given. 빙 기분이야? 타이틀이 또 주어졌어. 뭐와 같이? waste. 미술관에 딱 가니까 여기 받침대에 그림 못 그리는 거 여기가 소다캔 있는데 여기 뭐야? waste 이렇게. 그러면 미술관에다 이거 쓰레기라고 갖다 놓겠어? 여기 재활용하는 곳이 미술관이야? 아니죠. 이거는 작품으로 보는 거죠. 미술관에 있으니까 소다캔은 작품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 then 그러면 if절 나오면 되는 그러면이에요. 우리는 would interpret its meaning in a vastly different way. 자, 거기 밑줄 잘 치시면 돼요. interpret서부터 different way. 미술관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매우 다르게, 대단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거죠. 어디에 위치했냐는 거가 다릅니다. 자, we would in fact 우리 사실 be inclined to 경향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예술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컴마 ing 분사구문 throw away가 한 단어입니다. 자꾸 버린대요. 사자마자 버린대요. 낭비적이라는 뜻이 있고 낭비적이거나 materialistic 물질주의적인 사회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면서 바로 예술적 형태로 그걸 해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소다캔을 미술관에다가 미술관에 그 비싼 강남에 있는 미술관에 가가지고 소다캔 딱 해놓고 이거 작품을 하는 사람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다? 낭비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회구나라는 것을 결국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죠. 됐죠? 자, clearly 거기다 체크해 주시고 왜 체크하라고 했냐? clearly 뜻이 뭡니까? 분명 해놓고 여러분 분명 그 뜻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결국 명확하게 얘기하겠다라는 결론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the can's location 형광펜 치시고 밑줄 치시고 그 캔의 위치가 보도의 위치가 그리고 또 versus가 나왔어요. versus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 대 한국 축구 경기 할 때 코리아 vs 이렇게 하잖아요. 이 vs가 versus의 주입니다. 뭐뭐 대 뭐뭐. 한국 대 일본 이기겠지? 일본이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it's a display on a pedestal in an art gallery. 자, 딱 끊어주시면 뭡니까? 뒤에서부터 할게요. 미술관의 받침대 위에 그것이 전시된 것에 대해서 보도 위에서 캔이 위치한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유, 여기까지 좋아요. 캔의 위치야. 보도 위. 뭐에 대비해서? 미술관의 받침대에 전시되어 있는 그것에 대비해서 그 캔의 보도 위의 위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도 밑줄 치고 요것도 TS 두 개 정도 잡아오시면 돼요. 세 번째 줄하고 마지막 문장. 제가 옛날에 인사동 그 얘기했었어요. 얘기 안 했거든요. 인사동에 갔어요. 어머니랑. 결혼 전에 뭐 저 여자친구가 인사면 엄마도 뭐 아빠 맨날 그렇게 되시니까 갔는데 인사동 가가지고 인사동 가면 이렇게 미술관 같은 데 있어요. 딱 들어가는데 그냥 침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뭐 빨간색 있고 뭐 노란색 있고 뭐 이렇게 노는종이처럼 딱 해놓고 딱 작품 잠깐 따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맨 처음 150만 원인 줄 알고 1,500만 원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약간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살 사람 같지도 않은데 왜 들었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거만하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거야. 숫자 해야 되는 거야. 1,500만. 야 이거 그래서 나 갑자기 나도 이렇게 한번 미술관 찾아보고 비슷하게 그런 거 팔까? 영가로 120만 원 이렇게. 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그 미술관 딱 들어가면 왠지
왠지 그 분위기 압도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shifting an art movement, art movement 거기 클라. 예술 운동이야. 예술 운동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appreciation 뭐냐면 감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appreciate라는 단어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선제 있는 단어는 혼자 모르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교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요즘 이렇게 엄선해 가지고 고른 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아니면 안 씁니다. 그래서 appreciate 뭡니까? 진가를 알아보라. 자, 말씀을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상하다. 진가를 알아보는 거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감사하다. 우리 해야 돼요. I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appreciation이야. 지금 미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예술 감상, 미술 감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예술 운동의 변화, 여기에서 그냥 이미 아웃입니다. 자, 2번. emerging이 뭡니까? 새로 급부상하는 것입니다. 신흥 예술이야. 신흥 예술의 형태야. 리사이클링 이하가 앞에 있는 아트 폼을 꾸며줍니다. 외관상 seemingly 쓸모없는 물질을 재활용하는 새로 급부상하는 예술의 형태. 말도 안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3번. 예술가의 활동? 지금 활동 얘기했어요? 이제 위치가 예술품에 주는 의미잖아요. 예술가 활동이 돋보이 씌워지고. 도시 지역의 오염원으로서 간주되는 예술가의 활동. 행위예술을 만들게. 자, 그다음 4번 보면은 임팩트 오브 A&B. 임팩트 오브 A&B 자 실감 뭐지? 요거 그냥 평상 그냥 외워버리세요. 오브 A&B. 여기서 막 또 헤매지 마시고 그냥 딱 보자마자 A가 B에 미친 영향. A가 B에 미친 영향. 그러지 말고 A가 B에 미친 영향 외우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펙트 써도 되고 영향의 인플루언스 써도 돼요. 인플루언스 동사명사 같으니까요. 맞죠? 네, 그래서 선지에서 아주 단골이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임팩트, 영향, 예술가 명성의 영향, 미술관 전시 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딱 보면은 예술가의 명성이 미술관 전시 결정에 미친 영향. 한 번, 그렇죠? 한 번에. 자, 아니죠? 5번이 답이죠. 자, variable이 뜻이 뭡니까? variable이 vary가 변화하는 뜻이니까 변화할 수 있는 이잖아요. 변화할 수 있는 뭡니까? 다양한.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다양한 different 써도 되고, various 써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 됐네. 다양한 해석. 그렇지. 길거리에서 보는 소다캔하고 미술관에서 보는 소다캔은 해석이 다를 수 있지. 어떤 물체. 자,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이 뭐뭐에 따라서예요. depending on이 의존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자, 책상 보시면 depend on은 어디에 기대다는 뜻이란 말이야. 자, 여기에 의존하다라는 거 맞는데, 여기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주도권이 있는 거야. 여기 의존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얘 한마디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의존하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뭐뭐에 좌우되어 의존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depending on은 그래서 뭐뭐에 좌우되는 거니까 뭐뭐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뭐에 따라서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울 때 depending on은 그냥 따라서 하지 말고 뭔가 좌우된다는 느낌으로 따라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according to라는 단어가 있어요. according to 뜻이 뭐죠? 뭐뭐에 일치하고 따라서야. 이건 다르다고. 한국말은 같은데. 그러니까 according to는 여기 뭐가 나와요? 어떤 자료라든가 사실이라든가 견해 같은 거. 맞죠? 여기는 뭡니까? 다양하게 나오죠. 뭐뭐에 좌우되어서 하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 depending on where it is located. 뭐야? 그것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좌우되어서 물체를 다양하게 해석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다음 5번이 있습니다. 자, 하셨고 계속 고생하셨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1번, 2번은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은
약간 뭐죠? 그나마 좀 이게 배치가 뒤에 키가 어렵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했나 봐. 3번, 4번이 어렵습니다. 3번 한번 해보세요. 1분. 자, 시작. 잘 읽히신가요? 답이 뭐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해석이 제대로 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 rely on, 의존하다의 의존입니다. 뭐에 의존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의존하다. 뭐로서? 모형으로서. 뭐를 위한 모형이에요? 작동을 위한 모형. 뭐의 작동이에요? 인간의 정신이에요. 결국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모형으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의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인간의 정신을 작동시키게 하는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으로서 어디에 의존하는 거다? 컴퓨터에 의존하는 거죠. 계속이 주어가 뭐 이게 주어 자체를 또 풀어야 돼. 왜는 강조니까 may prove 입증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로써 일단 여러분들은 컴퓨터 체크해 주시고 휴먼 마인드 체크해 주시고 리미티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이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이 뭐 한다는 얘기야?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컴퓨터의 의존에 대한 안 적을게요. 인간 정신을 움직이는 것을 바로 컴퓨터에 의존한단 말이야. 그에 대한 의존에 대한 뭐다? 한계를. 네. 자, 주제는 첨장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뭐만큼이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될 거예요. Earlier fascination, 더 이른 시기에 매력 그러지 마시고 earlier는 그냥 과거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 매력. 자, 뭐의 행동주의에 대한 매료만큼이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행동주의 알아? 행동주의가 뭐 행동을 중시하는 주의겠지 뭐. 그 정도 알죠? 나랑 똑같이 무식할 거 아니야, 여러분도. 이건 나빴어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저 잘 모르겠어요. 뭐 들어본 것 같아요. 자, psychologist 이럴 때 쫄지 말라는 얘기지. 자, 심리학자들은 이미 뭐 하기 시작했다? begun to recognize 인식하기 시작했다. 뭐를 중요하지 않을까요? 밑줄 the flow서부터 metaphor 밑줄 치시고 지금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심리학자는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플로우를 깨닫. 플로우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의 결함이죠, 여러분? Mind as computer metaphor. 아까 인간의 정신을 작동시키는 것에 모형을 컴퓨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의존하는 게 이게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mind as computer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음을 컴퓨터로서 비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신을 as가 뭐뭐로서란 말이에요. mind as 컴퓨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정신을 컴퓨터로서 메타포, 비유화하는 것에 결함. 그렇죠? 네, 결함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컴퓨터에 빗대냐 그 얘기죠. 그래서 some have turned to 자 turned to 모르면 모른다 turned to turn 방향을 돌리다죠. turned to A에게 A 쪽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제가 궁한데 10만 원만 꽂으세요. 10만 원만 꽂으세요. 그런데 저가 여기 있는데 저쪽 딴 데 쳐다보면서 10만 원 꽂으세요. 영진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를 보면서 영진 10만 원. 그래서 턴드스가 그냥 방향을 돌리다가 아니라 의존해야 돼. 알죠? 그냥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일부 심리학자들은 어디에 의지하게 된 거야? 어디에 의존하게 된 거야? 어디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거야? 밑줄 culture, anthropology 밑줄 치십니다. 문화인류와 그죠? 네, 지금 컴퓨터 인간 정신을 작동하는 컴퓨터로서 자꾸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한계가 있고 결함이 있으니까 이제 이 심리학자들 일부는 뭡니까? 문화인류학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의 방법으로서? 어떤 팩터, 요인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근데 이 요인들이 어떤 요인이에요? 어떤 특정 개인의 뇌, 마인드, 정신, 뇌, 그죠? 같은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뇌 바깥에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문화 인류학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펠프에다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보시면 S가 없다. 그럼 선행사는 브레인이 아니다. 브레인 단수니까 그죠? 그럼 help, that은 관계사절인데 선행사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factors 위에 있는 거 자 그러면 그 개인이 make sense out of the world 자 make sense of 이거 자주 나오는 수거 우리 종료교육할 때도 나온 것 같은데 make sense of가 뭐예요 여러분? 또 감각 만들다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뭘 감각을 만들어? 여기 out은 생략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뭐뭐를 이해하는 세계적인 수거 모르면 꼴제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개인이 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죠? 어떤 특정 개인의 뇌 외부에 있는 요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 방법으로서 문화인류학에 결국 의존하게 되었다.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맞죠? 그렇죠? 네. 자, others such as Jerome Bruner. 제롬 브루너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럼 제롬 브루너 누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에 one of the founders 명사 컴마 명사 동격 강조. 자 누구 중에 한 명이에요? 파운더가 창시자라는 팀. 창시자. 뭐의 창시자야? 인지 심리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제롬 브루너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은 자 아들스가 주어고 동사는 find 데디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데디아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데디아 중요하겠죠? 그래서 밑줄. 더 컴퓨터 어널리스트부터 어디까지? 인포메이션까지 쫙 치시는 거야. 네, 이게 중심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 정신의 작동에 대해서 컴퓨터를 적용하고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그게 뭔가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제 심리학자 일부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문화인류학에 좀 우리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가자 그거죠. 너무 지금 기계 AI에 우리 종속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문학으로 가자. 그 인문학의 대표가 문화인류학이 되는 거고 뭘 발견합니까? 컴퓨터 어널러지야. 어널러지가 유사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유사 비슷한 거. 유사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요거 자체가 비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유는 아까 어떤 단어죠? 메타포 단어 나왔죠.
여기 지금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그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 비유야. 컴퓨터를 인간의 정체 컴퓨터 비유했잖아. 그 비유가 carries with it. 미리 가로 묶어주시고 이거 종료 비유 했죠? 했죠? 그러면 또 맨날 안 했대. 자, 시간 보시고 여기 말고 이리로 가. 저기 자, carry, bring, take, 가져가다, 가져가다. 이거 무슨 동사? 수반 동사 또는 공간 동사. 자, 앞에 주어가 있고 목적으로 취하겠지. 주어는 목적어를 가져간다, 가져온다, 가져간다. 그런데 이 수반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한 번 더 써준다. 그래서 with 주어. 한습적으로. 얘는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with을 바로 묶어주시면 돼요. 25예요 한다면 앞에 있는 주어. 됐죠? 자, 컴퓨터 비유는 그 컴퓨터 비유와 함께 뭐를 수반하는 거야? 불행한 시프트가 변화잖아. 변화를 결국 수반하게 된다. 컴퓨터 비유는 결국은 컴퓨터 비유로 끝난 게 아니라 불행한 변화를 수반해. 변화하면 뭐야? 변화하면 뭐뭐로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from A to B가 다섯 개 나오는 경우가 많죠. A부터 B로의 변화죠.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그죠? 네, 그러면 여기 construction of meaning 항상 말씀드렸죠. 이태리티를 쓴 거는 중요한 거다. 그럼 저는 밑줄 치겠다. meaning까지. 그 의미의 걸쭉 그러지 말고 구성. 의미의 구성으로부터 processing of information 정보 처리로의 불행한 변화. 컴퓨터는 결국은 의미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컴퓨터니까 정보만 처리한다 이거죠. 이걸 이 사람은 안 좋게 본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변화를 쓴 거야. 오케이? 네, 그것을 수반한다 이거죠. 이것을 삑사리 났고 제가 부른 것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야 이거 컴퓨터 하면 이거 컴퓨터의 정보 처리지 이게 얘가 의미 구성하냐? 나중에 이제 우리도 이거 지금 우리 남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AI 재미나이한테 보이지만 재미나이한테 나중에 상담하고 재미나이가 뭐 얘기하고 저기 컴퓨터 부르고 심각해고. 자, 브루노의 Reflections S부터 성찰이야. 뭐에 대한 성찰? Limits of Machine Model. 밑줄 계시고. 아까 처음부터 이미 때리고 들어왔죠. 리미티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계의 모형의 한계에 대한 브루노 아저씨의 리플렉션이 뭐냐면 성찰이 반성. 성찰이 지워야. 성찰이 그러하여금 맥 다시 어디로 이끈다? 이때 맥은 뒤로 가야 다시 humanistic emphasis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이끈다. 야, 진짜 어렵다. 자, 강조인데 뭐에 대한 강조야? narrative storytelling. 그럼 어디다 밑줄 쳐야 돼? narrative storytelling 밑줄 치시고. narrative가 뭐냐면 서사라고 해요. 서사를 국어사전 찾아보면 주제가 있는 이야기예요. 서사. 오케이? 자, 그래서 서사와 이야기 전달이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어떤 강조를 이끈다. 뭐로서? 중요한 essential 요소로서. 자, 근데 이 요소가 뭐 할 때 필요한 요소야? Understanding human cognition. 인간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소. 알았어요? 이제 이 기계는 컴퓨터는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떤 이야기라든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하고 스토리텔링은 아까 문화 인력이랑 통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인문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느낌상. 자, 이렇게 다 끝났는데 책방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좀 무너지는구나. 네, 주제가 어려워 있잖아요. 3번 하거든요. 자, 끝났는데 지금 하나로 끝났습니다. 자. 인간 인들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내러티브하고 스토리텔링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강조로 이끄는데 하나죠. 여기 뭐가 생각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대신 익스피리스가 생각했다. 왜 뒤에 보니까 a fascinating journey니까 위험 설명. 오케이? 오케이? 내러티브하고 이야기의 강조로 돌아가는데 그 이야기나 서사나 이야기하는 것에 돌아가는 그것은 뭐다? 여정. 어떤 여정이다? Fascinating. 매력적인 거다. 흥미진진한 여정이다.
자, 어떤 여정? That reveal, 드러내는 여정. 뭘 드러내? both A and B. 자, 컴퓨터가 이 사람 마지막 문장에서 어떤 거? 컴퓨터에 대한 예정은 없잖아. 왜? 컴퓨터가 가진 힘도 있단 말이야. 컴퓨터의 힘하고 컴퓨터의 한계 둘 다를 드러내주는 여정인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없애자가 아니야. 오케이?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지. 자, let's guide to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는 가이드 안내자로서 컴퓨터의 한계와 힘 둘 다를 드러내주는 바로 아주 흥미진진한 지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이게 어려웠어요. 자, 전체 내용 보면 기계적 모델, 즉 컴퓨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즉 서사와 같은 인문학적인 관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인력이 거기 나온 거고. 자, 1번 보겠습니다. similarity 탈락 지어주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 유사점이 뭐냐? 이게 주제입니까? 2번 various factor, 다양한 요인들, 인간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는지 그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다양한 요인이라는 단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전체를 알고 볼 수는 없고요. 자, 3번 이유, 컴퓨터 비율을 사용하는 이유, 인간의 정신 논의할 때. 4번 어떤 뜻이 뭡니까? 대안적인 관점. 뭐에 대한? 인간 인지에 대한. 뭐를 뛰어넘어서 비하인드 동그라미 치시고 한계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모형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바로 그게 인문학적인, 그죠?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 자, 5번 보면 기술에서 이미 아웃. 컴퓨터 기반의 사고 모형의 액큐러시의 뜻이 뭐냐면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그래서 실제로 주제 내용 대충 파악했어도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영어로 나왔잖아요. 영어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어들이 꽤 고급 단어가 많거든요. 여기 몰라요, 한두 개. 모르니까 틀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석해놓고 선지에서 틀린 경우가 너무 많다. 자, 전체 내용 아까 얘기했고요. 첫 번째는 결국 문제 제기하고 아까 중간에 find that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었다. 자,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자, 1분. 자, 시작. 4번. 그런 거 맞죠? 네. 시간 관계상. 바로 볼게요. In the escape. escape가 탈출, 도피라는 단어고. reading literature가 문학을 읽는 것이 reading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 것이 provide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escape로 나갔습니다. 대신 목적의 관계되는 자,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맞죠? 문학 작품 도피처잖아. 여러분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면 소설책 있잖아, 그렇지? 자, through vicarious identification, vicarious 밑에 있습니다. 대리자, 대신하는 거, 대리적 동일시야. 맞죠?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 주인공 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잖아. 대리적 동일시. 그리고 comparison with other lives, 다른 삶, 다른 장소, 다른 시대와 비교를 통해서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 가동시킨다.
액티비티. 자, 그래놓고 여기 보시면 카마 나왔죠. 우리의 상상력. 카마 대. 제가 질문할게요. 이때 대는 도대체 뭡니까? 관계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뭡니까? 이때 결론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지시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형용사를 꾸며 갖는 명사와 상상력이 무슨 관계? 동격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 즉 그러한 유니클리 독특하게 인간적인 능력, 어떤 능력, 인간의 능력, 그러한 독특한 인간의 능력이야. 어떤 능력? explore, 탐구하는, 탐험하는. 뭘 탐험해? 대안적인 일련의 여러 가지 한 세트의 아이디어하고 경험을 탐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인 우리의 상상력을 가동시킨다. 그렇죠? 자, 그럼 어디다 밑줄 쳐야 돼요, 여러분? alternatives부터 experience에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학 작품이 주는 그런 도피 속에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피처를 활용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가동시킨다 이겁니다. 그 상상력은 다름 아닌 뭐다? 인간에게 고유한 다른 어떤 일련의 대안적인 삶과 그 다음에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오케이? 해석 안 한 게 지금 됐어부터 어디까지예요? 리얼까지입니다. 가로 묶어주시고 관계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하고 경험들은 뭐예요?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우리 현재 환경 바깥에 있고요. May not even be real. 우리가 실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와 경험. 맞죠? 네, 그것을 탐험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상상력을 가동시킨다. 자, as opposed to perception. perception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as opposed to 세계적인 수거입니다. 뭐뭐하는 반대로 perception 뜻이 뭡니까? 인식 또는 지각. 거기다 적어주세요. 인식 또는 지각. 자, 정보를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receive 받고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한 지각과는 반대로 자, 내시대신 알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find는 어디랑 연결되는 find입니까? receive process랑 연결되는 경렬입니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외부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보 안에서 의미를 찾는 그러한 지각과는 반대로 내시대신 알아볼게요. In imagination, 상상에서는 지각과는 반대로 상상에서는 그 과정이 뒤바뀐다. 거기도 밑에 있어요.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시간 관계나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학 작품을 읽어요. 네, 그래서 도피처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어가지고 뭐를 상상력을 가동시킨다. 상상력은 우리의 능력이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as opposed to 어떤 단어가 나왔죠? 지각, percep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각 또는 인식. 이것과는 반대로라는 얘기 또 대립 구조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뭐죠? 상상. 그렇죠? 그죠? 지각과 인식 뭡니까?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한다는 얘기잖아. 거기서 의미를 찾고 그지? 그러니까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각은 외부에서 정보를 찾아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상상은 아까 뭐라고 했어? 리버스 방향이 바뀐다고 했지? 그러면 상상은 그럼 뭐는 거지? 외부에서? 외부. 알았어요? 알았어요? 상상 뭐라고? 내부에서 외부 표출이. 지각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 내용이 다음 시간. 어려워서 여기까지. 네, 그럼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process is reverse. 분명히 질문 많이 오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이미 제가 위에서 정보가 있는 거야. 인식과 반대라고 하잖아. 인식은 뭐라고 했어요? 정보를 외부에서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거고 바뀌었다는 얘기는 상상은 내부 안에서 외부로 표출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서 아셨죠? 오늘 너무 불쌍해 보여. 빨리 식사가 시켜주시고 나가면서 이거 하나씩 가져가요. 대단한 사람 아닌데